자, 그렇다면 저희가 프로그램 오늘 시작을 하면서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 씨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한번 보시죠. 송영길 후보가 전대에서 당선이 되고 한 5개월 뒤, 그러니까 2021년 10월 14일 날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부총장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. 어떻게? 누구누구 따님 이력서 좀 달라고 해. 그러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오케이, 네. 그러니까 실제로 3시간여 뒤에 이정근 부총장이 윤관석 의원한테 저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 씨의 딸 이력서를 전송해 줍니다. 그와 관련된 녹취가 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.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. 오늘부터 출근했다. 아, 그랬어요? 정무팀에 내가 야, 전화해볼게요. 있나?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.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.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. 또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승훈 변호사님, 그 스폰서 김모 씨의 딸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간 것 아니냐. 정무팀, 그러니까 돈을 조달한 그 대가로 그 사업가의 딸이 이재명 캠프에 정무팀으로 들어갔다. 그 정황이 드러난 녹취인데요.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이승훈 변호사님. 네, 일단 김 씨가 정말 후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딸이 거기에서 정무팀에 들어간 것 자체, 그것 자체는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다만 대선 캠프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선 캠프에 자원을 하고 실제 다 봉사직입니다. 그래서 뭐 급여가 나온다거나 뭐 사대보험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이걸 뭐 대가성 있는 행위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녹취록에 대가성 있는 어떤 납품이라든가 이런 특혜 같은 것들이 있다면 뇌물로서 의율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식 채용이 아닌 대선 캠프에 봉사자로서 참여한 거 이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예.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. 아까 서동욱 변호사님 뭐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, 이정근 씨와 송영길 대표 같은 사안이다 뭐 이러는데 뭐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진 일, 여기에서 당 내부의 문제고 이것들은 당 내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검찰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들을 진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하.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일부는 기소가 안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르다 말씀드리고요. 앞으로 이제 뭐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뭐 송영길 대표의 녹음이 또 파일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져요. 예. 그래서 해명을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녹음이 나오고 송영길 대표 자체도 아주 전당대회 때 바쁜 시기에 여러 가지 녹음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귀국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또 국민들께 더 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 녹취를 우리가 듣고 왔는데요. 자, 이런 거잖아요.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한테 아까 그렇게 얘기해요. 야, 촐랑거리지 마. 촐랑거리고 뭐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마. 제발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. 그러니까 이 사업가의 딸이 대선 캠프에 만약에 정당하게 들어간 것이라면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한테 굳이 가만히 있어. 촐랑거리지 마. 이런 얘기를 과연 했을까 싶은데 우리 전평론가는 좀 전에 저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예,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선 캠프라는 것이 워낙 방대한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. 제가 지난 대선 당시에 뭐 전현직 의원이라든가 원내위원장을 취재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. 나 대선 캠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겠더라. 어허. 벌써 자리가 정해졌더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무슨 대가성이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심지어 당내 인사들도 대선 캠프에서 중요 직책 만들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예.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.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서대호 변호사, 예.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게요. 스폰서의 그 딸이 이낙연 캠프에 안 가고 왜 이재명 캠프 갔을까요? 원래 이게 그때 경선은요. 지도부에게 음정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. 근데 그때 송영길 대표는 심판이 아니고 이재명 캠프에 선수로 뛴 거예요. 허허.
그게 사무총장이나 부총장이 특정 캠프에 편파적으로 하면 됩니까? 예. 자기 돈을 대 스폰서 딸을 이재명 캠프에 보냈다. 이낙연 캠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게 저는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. 이렇게 보고요. 예. 지금 이제 그때 보면 말도 안 되게 도중에 사퇴한 표들 있잖아요. 이재명 대표가 50% 실제 투표자를 못 받은데 이걸 무효 처리해서 억지로 결선 투표 안 가게 하는 이런 것도 저는 편파로 보고요. 예, 예. 그 외에도 불공정의 신고가 많았는데 거의 수사를 안 하고 뭉갰잖아요. 예. 그 점에서 저는 아마 이낙연 캠프나 반대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때 송영길 대표가 편파적이었다.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.